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부터 라이브 진행하고요. 오늘은 8시 20분까지 자유수다 하다가 본문 내용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올려주시는 영상 보고 있으면 없던 결혼 생각이 들어요. 히히. 제가 그걸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서 요즘에는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 분들께도 결혼식에 이런 예쁜 게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행복하고 하네요. 네, 오늘도 8시부터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8시 20분까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놀다가 8시 20분부터 제가 준비한 본문 내용은 결혼식 팁 3가지인데, 결혼식 꿀팁 1가지, 그리고 웨딩에서 좀 약간 잘못 알려져서 이걸 바로잡는 그런 웨딩 정보 1가지,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가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밍밍이 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7년 만나다가 헤어지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지 1년 넘어 내년 4월 결혼 진행 예정입니다. 예쁜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랑 신부님이 서로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나, 아니면 뭔가 두 분이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뭔가 재밌었던 추억이나 재밌었던 이야기나, 이제 7년 만나셨으면 그 안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자랑하는 뭐 얘기, 아니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뭐 이렇게 잘해준 그런 얘기, 그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걸로 예쁜 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GGG9님께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가 결혼하는 경우 문구 추천되나요?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밍밍님께서 친구보다 더 친했던 저를 더 잘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잊고 살다가 다시 만나니 잊고 살던 제 7년 동안의 본연의 모습이 나와서 이거 예쁜 문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청첩장 문구? 그럼 우선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맞절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신부님께서 청첩장 문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청첩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제 저랑 같이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절도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트님께서 20대 초반에 5년 만나다가 중간에 공백기가 많았어요. 약간 내용이 비슷하신데? 그러다가 31살에 다시 만났어요. 참고로 남친은 2살 연하예요. 다시 만나게 된 계기도 제가 못 잊고 다시 연락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든 시기였고 옆에 있어줘서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신부 입장하다가 운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던 건데 오늘 이제 그 내용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본문 내용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보다 본식에서 더 울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약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결혼식 꿀팁 1가지로 행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행진을 빛나게 한다는 게 뭔가 춤을 춘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액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행진인데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조금 더 빛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웨딩홀에서 주는 식수를 확인해보면 덕담하고 축사하고 축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모님께 내빈께 인사를 합니다. 다음은 행진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전국에 있는 웨딩홀이 대부분 이 식순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떻게 되죠? 방금까지 얘기하셨던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님은 이제 참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객분들은 대부분 아래에 계시니까 대부분 많이 우세요. 그럼 신랑 신부님을 떠나서 하객분들도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뭉클하고 또 눈물 닦으시고 하다 보면 이게 곧바로 행진할 때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게 좋아요. 지금 위험한 점, 인사 이후 곧바로 행진을 하면 하객분들이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환호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럼 이 눈물이 왜 나는 건지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여러분, 눈물이 왜 나냐면 이게 결혼식이 밝고 아니면 뭐 결혼식이 감동적이고 이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을 보면서 공감이 되고 이제 내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하객분들도 이제 친구분들이 되게 많이 우시잖아요. 아마 신랑 신부님께서도 다른 분들 결혼식에 가서 친구들 결혼식을 보다가 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왜 울었나 생각해보면 이제 결혼하는 내 친구하고 부모님하고 막 그 가족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났다기보다는 뭔가 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혹은 내 가족 생각도 나고 그 분위기나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친구들 막 같이 와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공감이 돼서 내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자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분위기를 아예 바꿔가지고 약간 웃기게 한다거나 그 분위기를 깨트려 버린다면 그러면 눈물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아쉽죠. 결혼식에서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는 굉장히 소중한 순서인데 그 순서를 눈물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기에는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다 보니까 여기 한번 정리할게요. 결혼식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스며있는 나만의 추억들, 부모님과 혹은 지인들과 가족들과의 내 스토리가 생각이 나기 때문. 이제 이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행진하고 이 눈물 나는 순서 가운데다가 다른 걸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회자 이벤트가 들어가요. 해결 방안 첫 번째, 사회자 이벤트. 여러분 사회자 이벤트 어떤 건지 아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막 신랑님한테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랑님한테 막 팔굽혀펴기 시키고 막 장모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눈에 뽀뽀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사회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하객분들도 막 부모님 생각나서 울고 이렇게 했다가 그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긴 한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일반인이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가도 사실 어려워요. 이제 전문가도 약간 이 사회자 이벤트를 좀 자극적으로 하고 신랑님께 뭔가 좀 이렇게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걸 시켜야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럼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객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사회자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께 대본 작성해 드릴 때 가급적이면 그냥 사회자 이벤트를 다 삭제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 몰래 사회자가 어떤 걸 한다고 하면 꼭 그걸 이야기해보고 어떤 걸 하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인이 어렵다 보니까 두 번째 해결 방안이 있겠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어떤 거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축가, 인사, 행진 이거였는데 이제 변경해서 인사, 축가, 행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웨딩홀에서 주는 식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천하는 식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면 이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축가가 약간 감동적이고 약간 무거운 곡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축가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르고 되게 약간 좀 감동적이고 하더라도 하객분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막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느낌 그대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곡이면 밝은 곡인대로 너무 좋고 또 슬픈 곡이거나 감동적인 곡이더라도 하객분들이 환호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행진할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수를 짜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식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부분 웨딩홀에서 주는 식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성원설원하고 그 다음에 덕담이나 축사하고 그 다음에 축가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린 다음에 행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서 축가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발라드든 밝은 곡이든 이렇게 축가를 하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밤하늘님께서 영상 중에서 축사하는 친구분 계속 우시니까 식권 회수 말씀하셔서 분위기 전환해 주시는 센스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영상을 또 봐주셨네요. 이제 제가 그런 멘트를 하는 것도 이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대부분은 뭔가 약간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멘트를 해서 이제 웃음을 유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이제 신랑 신부님과 하객분들과 또 뭔가 순서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잠깐 이렇게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진행을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멘트를 하기 전까지 한 3번 정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축사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면 이제 3번까지는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목이 메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면 제가 박수를 치고, 그럼 하객분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시고 좀 진정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그 분위기 그대로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식에서 잘못된 웨딩 정보를 바로잡는 순서인데, 사회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달라, 아기가 울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 멘트를 사회자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식 시작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면 신랑 신부님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꼭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님의 소중한 순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울지 않도록 잘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멘트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결혼식장 가서 이 멘트를 2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멘트를 그냥 가볍게만 하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사회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신랑 신부님이 부탁을 하셨거나, 혹은 신랑 신부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는 다른 데서 봤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됩니다. 사회자가 본식 전에 하객분들께 휴대폰 진동으로 꼭 바꿔주세요, 아기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결혼식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영화관이나 혹은 공연장처럼 처음에 딱 들어와서 다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하객분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이 막 들어오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오신 분들은 또 몰라가지고 진동으로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늦게 오신 분이 휴대폰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면 이제 그분이 굉장히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객분들이 더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객분들이 예민한 상태가 된다. 사회자가 이제 식전에 여러분 결혼식을 진행을 하다 보면 휴대폰이 울려서 신랑 신부님의 소중한 순간에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제 하객분들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벨소리를 바꿨어. 그리고 나는 진동으로 다 바꿨고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는 이제 아저씨나 혹은 아주머님의 휴대폰 벨소리가 막 울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인상 퍽퍽 쓰면서 막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분위기로 봅니다. 그러면 벨소리가 울렸을 때 만약에 이런 멘트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나아요. 하객분들이 들으실 때 벨소리가 울리면 그냥 얼른 끄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회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 벨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인상을 쓰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안 바꾸고 뭐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흘려가듯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꼭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회자가 이런 얘기는 한 번만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3번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게 안 울리면 좋죠. 저도 이제 안 울리면 너무 좋겠지만, 결혼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0명이 있는 곳에서 30분 동안 전화가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 200명이 전부 다 진동으로 바꿨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 왜 맨날 전화 안 받냐고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다 진동으로 바꿔놓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은 전부 다 벨소리로 해놓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나 혹은 아버님이나 혹은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 하시죠? 휴대폰 벨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 휴대폰 보면 벨소리가 엄청 커요. 막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울리게끔 벨소리 설정을 해놓으시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의 30분 안에서 당연히
벨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이야기를 하긴 하되 그냥 가볍게 말한다. 그래야 이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게 반응한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아기가 울었을 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기가 울었을 때 이제 벨소리는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근데 아기는 이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왔을 때 너무 눈치가 보이고 이제 죄인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아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에서 축하해주러 온 건데 내 아기 그냥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사람들이 막 다 인상 쓰고 쳐다보고 막 민폐 끼치는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축하하러 와주신 건데 그것도 감사한 거고 이제 아기가 울었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훈훈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이제 사회자가 여기에서 아기가 울면 신랑 신부님의 소중한 순간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안 되니까 아기가 울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굳이 아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멘트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식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옆 사람과의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지금 꼭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할 때 제가 휴대폰은 지금 꼭 진동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멘트는 간단하지만 제스처를 조금 크게 줘요. 가급적이면 옆 사람과의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지금 꼭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멘트를 할 때 하객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휴대폰을 꺼내셔서 진동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은 휴대폰을 다 진동으로 바꿔줬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그냥 가볍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소리 신부님께서 진짜 이거 서태일이다. 이건 이 정도까지 생각 못한 건데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옛날부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합니다. 사회자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객분들께 뭔가 강요하듯이 말하면 그게 전부 다 본식 전체의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한 번 때문에 내가 축하하러 갔다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안고 집에 돌아오면 이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제가 경험해보면 10번 예식 진행하면 10번 다 벨소리가 울립니다. 10번 다. 이제 안 울리면 이제 그때는 복권 사야죠. 그래서 200명의 하객분들 중에서 반드시 벨소리가 울리고 놀러 와준 이제 5명에서 1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애기들이 반드시 누군가는 한 명이 울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하객분들께서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통당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건 정말 사회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딱 울리자마자 옆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막 하면서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크니스님께서 서태일 키키 너무 웃겨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신부님께서 서섬세 하트. 근데 결혼식은 여러분 정말 작은 디테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에헤이 이마저도 서태일의 키키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본문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신부 입장하다가 운 사람 있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지금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신부님들께서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뭔가 부모님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랑님 이렇게 보고 하면은 신랑님 정장 입고 나는 드레스 입고 하다 보면 이게 막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결혼식 시작부터 이제 눈물이 날까봐 걱정이 들고 벌써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마음이 찡한데 본식 날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신랑 신부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신부님들께서 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저랑 예식 진행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내가 입장할 때 울 것 같아서 걱정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본식날에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조금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 그대가 눈물이 안 나는 10가지 이유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가 눈물이 안 나는 10가지 이유. 이제 현장 상황은 신랑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 전에 뭔가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보면 내가 되게 눈물이 날 것 같고 좀 막 슬픈 감정이 들고 그렇지만 본식 날에는 이제 대부분 표정이 되게 좋으실 겁니다. 항상 입장할 때는 신부님들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본식 하려다 보면 대부분 막 새벽에 일어나시고 엄청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안 해봤던 메이크업과 막 헤어 이렇게 만지면서 이때도 힘듭니다. 그래서 막 메이크업 이렇게 할 때도 막 기다리고 저 신랑님들께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막 더 힘들고 그리고 신부님들께서는 평소에 신지 않았던 막 높은 힐을 신으시니까 이제 막 발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드레스. 아마 아침부터 이동하실 때 계속 드레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게 드레스 밟아가지고 찢어질까봐 엄청 걱정 들고 헬퍼님도 안 돼요 안 돼요 막 계속 하고 막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헬퍼님께서 막 이쪽으로 옆으로 하실 때도 막 엄청 조심조심하고 하시니까 이게 계속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작 전부터 너무나 힘든 사진 촬영. 예식 시작하기 전부터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사진 촬영하시고 또 막 신랑 신부님 단독 사진도 찍고 또 연출 사진도 찍다 보면 막 표정도 굳고 막 이러니까 이때도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사진 촬영하실 때 말을 잘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엄마 아빠 빨리 오라고 하는데도 막 하객분들하고 인사하시거나 아니면 막 짐 같은 거 챙기시거나 그러시다 보면 대부분 막 가족분들이 늦게 오시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작가님도 기다리시고 막 신경 쓰여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아주머니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은 부모님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머 막 너무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막 인사는 드려야 되고 아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초집중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힘주고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내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이것도 역시 힘들고 또 아홉 번째는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이고 이 감정 때문에 사실 눈물이 나는 그 감동적인 감정이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열 번째는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엄청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정이 신랑 신부님께 전부 다 느껴질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이런 걸 겪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거 좀 이따 본식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시다 보면 본식에서는 아마 눈물 날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께서 입장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막 친구분들이 막 소리도 질러주시고 이렇게 막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막 환호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보니까 표정도 이제 내가 지었던 표정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신부님께서 아마 괜찮으실 텐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 어쩔 때냐면 실제로 저랑 진행하면서 이때까지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때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긴장을 아예 하지 않으면 조금 그 감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떨리고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막 엄청 이렇게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너무 긴장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빠를 딱 봤을 때 뭔가 뭉클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분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다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귀에 들리고 지금 내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내가 느껴지면 그러면 감동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웃음 포인트로 적어놓은 건데 평소에 무료하셨던 분들은 이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 딱 부모님을 딱 보자마자 너무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심청이보다 더 극심하게 효도를 했던 분들은 또 부모님을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장난으로 가지고 온 걸 지울게요. 긴장을 너무 아예 하지 않으시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
만약에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저는 가능하다면 억지로 참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려버리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신랑 신부님들께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대부분은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참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버리시고 그때마다 헬퍼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예쁘게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토닥통닥님께서 홀투어 할 때 버진로드에 딱 섰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뭉클하면서 진짜 결혼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을까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버진로드에 서서 이제 그 빈 홀에서 내가 이렇게 딱 서보면 뭔가 굉장히 영화같이 필름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처럼 아 막 내가 여기를 걸으면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이제 나는 그날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이제 예쁘게 멋지게 걸어가고 부모님도 웃으면서 날 바라보고 있고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식날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신랑님이 입장하시기 위해서 이제 버진로드 밑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홀투어 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친구들 와가지고 막 나 잘생겼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사진 찍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옆에서 셀카 찍고 놀리고 막 긴장했네 하면서 막 약 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감동적이고 뭉클한 뭔가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이렇게 막 정신없고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예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표정 관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입장할 때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입장이라고 강조를 해놨잖아요. 입장할 때 울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인사할 때는 많이 울어요. 대부분 이런 상태가 결혼식의 거의 절반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절반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결혼식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천천히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정신없고 이렇게 막 해맑게 그냥 마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점점점 이렇게 뭔가 긴장도 풀리고 예식에 적응도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순서가 되면 이제 그때 마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죠. 그럼 그때 많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할 때는 또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이때는 눈물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제가 이런 내용들도 결혼식 팁으로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보시면 부모님께 인사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 방법이나 혹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부터 대본 문구 만들 겁니다. 혹시 지금 밍밍님 계신가요? 밍밍님하고 ZXC님께서 지금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대본 문구를 만들 때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만들 때 같이 계셔 주셔야 되거든요. 네, 밍밍이님께서 계셔 주셔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밍밍이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7년 만나다가 헤어지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지 1년 넘어 내년 4월 결혼 예정입니다. 친구보다 더 친했던 저를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잊고 살다가 다시 만나니 잊고 살던 제 7년 동안의 본연의 모습이 나와서 너무 좋은 요즘이에요. 밍밍님께서 청첩장 문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밍밍님 지금 청첩장 문구 만드실 때 약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스토리가 들어간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는 걸 원하시나요?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신부님께서 청첩장 문구를 만들고 싶다고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그 신부님께서는 심플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한 3문단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스토리가 들어간 게 좋으면 약간 길어도 괜찮아요. 그쵸? 약간 시 한 편처럼.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그럼 신부님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7년 만났으면은 학창 생활을 거의 다 같이 하셨네요. 아, 다 같은 반이셨어요? 그것도 운명이다. 너무나 어렸을 적에 만나서 서로를 다 몰랐던 우리가 결국 서로보다 더 잘 알았다는. 지금은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 조금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나서 그럼 대학교 몇 년까지 만나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으면 대학교 1학년 때까지고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셨으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인 거죠? 3학년 때까지인가요? 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신 거네요. 친구보다 더 친했던 저를 더 잘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잊고 살다가 다시 만나니 너무 좋은 요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온전히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만들었던 인연 씨앗이 이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 부부가 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당신 옆에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제 색깔대로 한번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밍밍님 이거 어떠신가요? 이게 청첩장에 들어가는 문구인데 대부분은 청첩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인 누구의 뭐 땡땡땡 중에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렸을 적 우리가 만들었던 인연의 씨앗이 이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 부부가 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당신 옆에서 온전히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약간 감동적인데 제트님께서 감동이다 유 어떻게 저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건지 제트님께서는 괜찮게 봐주셨네요. 저 신점 궁합 풀이 다 보면 심지어 저희 첫 마디가 다 천생연분이라 해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제가 틀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7년이 지나서 헤어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이때 만들었던 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제가 약간 극적으로 서로에게 얘기하는 걸로 담았고, 아니요, 시인 선언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제가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밍밍님께서 시인 선언을 키키키 적어도 되나요? 키키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도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저도 영광이에요. 그러면 밍밍님의 청첩장 문구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ZXC님의 사연입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대 초반에 5년 만나다가 중간에 공백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31살에 다시 만났어요. 참고로 남친은 2살 연하예요. 이제 여기도 6년 있다가 다시 만나신 거군요. 다시 만난 계기도 이제 신부님께서 연락을 하셨군요. 이제 제트님의 사연은 약간은 마음이 뭉클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맞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행진보다는 맞절 때. 왜 제가 맞절을 하려고 하냐면, 맞절할 때 신랑 신부님이 서로의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때 이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맞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대에는 친구가 좋았고 온전히 저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더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마 신부님께서 이렇게 공백기를 가게 되신 이유셨겠죠? 아마 신부님께서 지금 얘기하실 때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게 많았던 터라 다툼도 많았는데 30대에는 오히려 더 성숙해졌고 다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요.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이면 결혼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대요. 신부님, 이거는 신랑님 얘기신가요? 신부님께서 이러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신랑님께서 이러셨는데 신부님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신랑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군요. 신랑님께서 신부님께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맞절. 이제 헬퍼님께서 드레스 정리하실 때 곧바로 멘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적어주신 이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을 때 약간 신부님께서 진중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랑 신부님께서 평소에도 약간 진중한 면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문구를 조금 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약간 무게 있게. 신부님 여기 5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공백기를 가지신 다음에 지금 31살에 만나셔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또 만나셨나요? 31살에 다시 만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결혼하실 때가 몇 살이신가요? 3년 만나셨군요. 그러면 5년 만나시고 3년 추가해서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만나셨고, 세상이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백기를 합쳐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백기를 그냥 합쳐서 우리의 기간으로. 그러면 2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몇 살이신 거죠? 초반이라면 이제 20살에서 23 사이이신 거죠?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처음 만날 때가, 그리고 지금은 34.
우리는 세상이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12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그냥 막 적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그렇게 어느덧 자신보다 서로가 더 중요해졌을 때쯤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장거리 연애셨나요? 또 그것까지 들어가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세상을 몰랐을 어렸을 적 우리는 시간을 함께 했고 그 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쁠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것도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함께 성장했고 멀리에서도 함께 성장했고 어느덧 자신보다 서로가 더 중요해졌을 때쯤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는에다가 힘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읽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확신이 없었던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준 당신에게 이 내용이 약간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몰랐던 어렸을 적 우리는 서로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그 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함께 성장해왔고 어느덧 자신보다 서로가 더 중요해졌을 때쯤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서로의 모습보다 앞으로 알게 될 서로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고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맞절 멘트는 이렇게까지 길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신부님께서 약간 감성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진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때 아마 서로를 바라보고 지금 이 정도의 글이면 1분 이상 걸릴 겁니다. 1분 30초 동안 아마 서로를 보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엔 이게 되게 뭉클하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입으로 읽어보면서 어색한 부분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맞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이제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실 때 그때 바로 멘트 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몰랐었던 어렸을 적 우리는 서로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그 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함께 성장해왔고 어느덧 자신보다 서로가 더 중요해졌을 때쯤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서로의 모습보다 앞으로 알게 될 서로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고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캡처해보세요. 중요한 글. 제트님 이거 제가 200자 그 이상은 채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절반씩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절반 그리고 이것도 절반.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대로 문단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은 제트님의 맞절 멘트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제트님께서 내용 다시 보고 광광 우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워낙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의 색깔대로 진행이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약간 좀 밝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은 어쩌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랑 신부님께서 평소에 조금 진중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좋아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진행돼도 좋습니다. 혼인서약서 내용으로는 힘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혼인서약으로 바꾸려면 또 약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랑님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거나 혹은 같이 읽거나 이런 폼팩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인서약서랑 성원선언문 내용 보려고 들어왔다가 라이브 보고 갑니다. 다음엔 본방사수 하겠어요.
히히.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알려드렸던 팁 3가지는 첫 번째는 행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방법. 이건 축가를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행진하기 전에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진행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자분들이 예식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진동으로 바꿔달라, 아기가 울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약간 좀 무겁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꼭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신부 입장하다가 운 사람이 있냐 이걸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신부님들께서 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95% 정도의 신부님들께서는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대가 눈물이 안 나는 10가지 이유라는 내용으로 10가지 본문 내용을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혼식 대본 문구 만들기 진행을 했었고, 밍밍님의 내용을 청첩장으로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제트님의 스토리를 맞절 멘트로 만들어봤습니다. 혼인서약서로 만들려면 신랑분, 신부분 같이 읽는 멘트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라고 우리 연녀님께서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트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제트님께서 역시 나무님은 사랑입니다. 하트라고 해주셨습니다. 토닥통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나무님 덕분에 도움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오늘 진행했던 것처럼 항상 라이브 진행할 때마다 3가지의 팁을 드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스토리 담아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다음에는 토닥통닥님도 이제 스토리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예쁜 문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녀님께서 오늘도 선하이 타세요 라고 해주셨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만큼 늘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눈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맞으시고 저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세요.